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상태였었고 그런 걸 동차라고 했었고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지.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곱하는 이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니까 비율이 일정하다. 곱한다는 얘기는 나눈다와 같은 말이에요. 나눈다 이것도 맞아요. 등차 수열은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잖아. 빼는 것도 등차 수열인 것처럼 등비 수열은 곱하거나 일정한 수를 나누는 거야. 나눗셈은 결국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2, 6, 18, 54, 162 이런 걸 등비 수열이라고 해요. 곱하기 3을 하고 있었잖아. 곱하기 3 이런 의미라고. 일정한 수를 곱했죠. 나누기 3분의 1을 했다고 해도 괜찮아. 이건 어차피 곱하기로 역수할 거니까. 그래서 나눈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등비수열은 이런 녀석이고 등차수열처럼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이때 일정하게 곱해지는 요 수를 공비라고 해요. 공비. 공통 비율. 보통 소문자 R로 표현하거든. 소문자 R. 다른 문자도 가능합니다. 보통 소문자 R. 자, 그래서 이제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였는데 등비 수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봅시다. 여기가 첫째 항. 여기 있을까? 첫째 항. 얘가 둘째 항인데 둘째 항은 알고 보면 첫째 항에다가 3 곱한 거예요. 공비 곱한 거지. 그래서 6 만들어졌어. 자, 세 번째 항인데 얘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2번 곱한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공비의 제곱. 네 번째 항인데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3이 3번 곱해진 거야. 공비 세제. 이렇게 있지.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느낌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n번째 항이었다고 치면 첫째 항에서 공비를 요만큼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번. 등차 수열 일반 항에 또 이렇게 들어가지. 등차 수열 n번째 항도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이너스 1 하는 거지.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n번째면 마이너스 1 거듭제곱.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n은 자연수, 항의 번호니까.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거야. 등비 수열에서 n번째 항을 나타내보자. 나타내야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문제 1번 보시면 이건 뭐또 간단하잖아. 문제 1번. 다음 등비 수열의 공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공비는 마이너스 3. 자, 어디가 0이 있어? 원래? 거기 0 없는 거예요? 지우세요. 어디 누락 저기 오타가 났나 보다. 그러게 0 왜 있냐? 자, 그 다음 건 2분의 1 2분의 루트 2 1 이렇게 돼 있어. 루트 2죠. 공비를 찾는 방법은 얼마를 곱했을까를 생각해도 되지만 얼마를 곱했을까가 즉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나누어 주시면 돼. 두 번째 항 나누기 첫 번째 항. 이게 공비예요. 왜냐하면 A1에다가 R 곱하면 두 번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R은 A1분의 A2 나누기 A1.
꼭 이것만 하지 않아도 되지. 세 번째 항 나누기, 두 번째 항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두 항을 서로 나누기 처리하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공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를 찾을 때 좀 불편한 것들은 저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기 하면 공비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썼던 거랑 비교해봐. 등차 수열에서는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빼기 n, 이게 동차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 저거야. 그래서 비교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공비를 찾을 때는 직접 찾을 수도 있지만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걸 하면 되더라 라는 거. 자, 한 장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128쪽은 등비수열 n번째 항 구하는 방법 소개해 놓은 거고, 그래서 문제 2번으로 바로 가보자고.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첫째 항이 1이에요. 첫째 항은 1. 공비는 2가 되는 거니까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1은 안 써도 되니까 결국 2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지. 물론 이 녀석이 우리 지수법칙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잘 봐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 다 맞는 거야. 이것도 맞고 얘도 맞고 요것도 맞으면 이것까지 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과서 해설에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틀린 게 아니라 구조만 바꾼 거라. 이렇게 변형해서 써먹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첫째 항이 3, 공비가 -5거든요. 자, 공비가 음수이거나 분수일 때는 괄호제곱이 가로가 들어가야 돼.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첫째 항 공비가 음수일 때는 괄호가 들어가야 돼. 이것도 봐봐. 자, 3 곱하기 -5의 n제곱 -5의 -1제곱이라서 3 곱하기 -5의 n제곱 곱하기 역수 -5분의 1이라고 쓰면 여기가 숫자가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요. 이것도 맞고 그래서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은 n제곱만 남겨두고 싶은 거야. n-1제곱이었잖아. n제곱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숫자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 거지. 지금은 요렇게 요 형태를 만드는 거야. 여기 다듬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거 써. 3번 4, 2, 1 2분의 1 4분의 1 여기만 보내겠구나. 곱하기 2분의 1 한 거구나.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자, n번째 항은 첫째 항 4 곱하기 공비가 분수지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한번 다듬어보자. 자, 4 2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1제곱이라서 n제곱만 살려두고 2분의 1의 역수야. 2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표현은 다양한 거니까. 심지어 이걸 이렇게 써도 됩니다. 2의 3제곱이지 2의 -n제곱이거든. 그러니까 2의
3-m제곱 이렇게 써도 돼. 이건 4가 공비하고 친한 녀석이라서 한 번에 뒤수법칙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이잖아. 1, 2, 3, 4, 5번 중에서 내가 구한 게 없어, 내가 구한 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변형해야 돼. 변형을 해서 찾아야 돼. 이용되는 게 이제 지수법칙 등등인 거지. 4번. 이건 뭐니? 공비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돼 있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이지. 이거 살짝 한번 가볼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건 역수 취해봤자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가 곱해져서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등차 수열은 정리하면 무조건 n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 근데 이 등비 수열은 n번째 항이 n번째 항을 표현하는 그 결과물들이 다양한 거야. 다양하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지. 자, 그다음 문제 3번. 문제 3번. 첫째 항이 8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플러스 2. 등비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을 구하세요. 다섯 번째 항은 너무 사이즈가 작아. 5번 하면 되거든? 8분의 1 곱하기 2 하면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 곱하기 2 하면 2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5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하지 말고 n번째 항 찾아서 가보자.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 n-1제곱.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n에 5를 집어넣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은 8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16이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 말고 이제 다른 거 찾을 때도 n번째 항을 찾은 후에 n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지. 자, 문제 4번은 이제 스스로 하시면 돼요. 됐어. 그 문제 4번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이야. 그럼 다 1이잖아.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제 문제 5번을 보세요. 문제 5번이 중요합니다. 꽤나 중요한 문제야. 자, 문제 5번. 어느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오른다고 하자. 일정한 비율이야. 일정한 비율. 일정한 비율로 튀어올라 공이. 그렇지. 우리가 실제로 공을 떨어뜨려 보면 비율이 일정할 거야.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할 거란 말이지. 하자. 이 공을 1.5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자, 공을 1.5m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이렇게 1.5m 떨어뜨리는 작업이 먼저. 그랬더니 처음에 1m만큼 튀어 올랐어. 자, 튀어 올라갔어. 1m만큼. 이렇게 된 거야. 이때 튀어오른 높이가 243분의 32m가 되는 것은 몇 번째 튀어올랐을 때인가? 뭐가 돼야 된다고? 243분의 32m가 2m. 튀어오른 높이가 내려가는 거 말고 튀어오르는 높이가 243분의 32m. 자, 일정한 비율로 가는 거니까 몇 번의 과정을 더 해보자. 자, 다시 1m 떨어지지.
떨어지죠. 그러면 내려가는 상황만 보면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처음에 1.5였어. 2분의 3. 그 다음에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일정한 비율이니까 그 다음은 등비수열이지 곱하기 2분의 3한 거거든. 잠깐만, 2분의 3이 아니죠? 3분의 2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공비가 3분의 2라는 소리지. 일정한 비율은 3분의 2만큼. 자, 이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문제를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봤으니까 올라가는 건 1m부터 튀어오르는 높이는 1m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9분의 4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7분의 8 이런 식으로 가겠지. 한 번 더 가볼까? 81분의 16. 한 번 더 가보면 243분의 32 요렇게 되는 거야. 몇 번 튀어오른 거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째 튀어오른 높이다. 자, 이것도 6번째라서 간단하게 구했지만 n번째 항으로 가봅시다. 첫째 항이 1, 공비가 3분의 2, n-1제곱이니까 n값에 얼마를 넣어야지 이 녀석이 243분의 32가 될 것인가. 요거 풀으라는 거야. 1 의미 없으니까 요거 풀으라는 거야. 그래서 243분의 32를 3분의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5제곱이라고. 3분의 2의 5제곱. 그래서 n-1과 5가 같아야 되니까 6번째 튀어오른 높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튀어오른 높이. 내려가는 뭐라 그래야 되니? 내려가는 것도 만들 수 있어.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첫째 항이 1.5로 바뀌어. 첫째 항이 2분의 3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떤 무릎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첫째 항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 일정한 비율 요 단어에 힌트가 있었던 거야. 이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예제 1번인가? 예제 1번. 두 번째 항이 6이야. 두 번째 항이 6.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48. 인데 등비수열이네요. n번째 항을 표현하세요. 자, 등차 수열에서도 했듯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2-1 이거지. n-1 그냥 1 6 이렇게 되고, 얘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비가 빼기 4번 곱해집니다. 48. 요걸 연립해서 첫째 항도 찾아야 되고 공비도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다 넣는 거야. n번째 항을 만들자는 얘기니까. 자, 봐봐요. 자, 여길 봐봐요. 여기 A1 곱하기 R 곱하기 R 세제곱 이렇게 분해시켰어. 요 R 4제곱을 이렇게 분해시켰어. 왜 이렇게 분해시켰냐면 여기가 6이거든. 여기 6. 그래서 6 곱하기 R 세제곱이 48. 그래서 R 세제곱은 8되고 R은 2죠. 이렇게 되지. R 2 넣었어. 그럼 첫째 항은 3이다. 따라서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
R의 n-1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 몇 기다려봐. 책상 좀 빌려. 왜? 선생님이 전 주원이죠. 아니에요. 전 주원이는 이미 서 있어. 그럼 이다은이죠. 시윤이 안중에도 없어. 이제 시윤이도 등극했어. 큰 책상으로 등극하네. 자, 시윤아 너 또 얼굴 나왔어. 그때 자른 거 보여준다고 어떻게 잘랐어. 응? 나 이거 그럼 알아. 배웠어 집에 가서. 물어봤어. 이번에도 잘라주세요. 알았어요. 몇 초 안 되는데요. 자, 문제 6번 봅시다.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4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192야. 그리고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요. 자, n번째 항을 찾으러 가봅시다. 똑같이 표현 한번 해봐.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의 기준으로 공비 2번.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비 5번.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을 조금 더 분해시켜 보세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 녀석을 변형하세요. A1, R제곱, R3제곱, 192 요런 식으로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4예요. 자, 마이너스 24 곱하기 R 세제곱이 192니까 R 세제곱은 얼마인겨? 마이너스 8.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고. 첫째 항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1 곱하기 4는 마이너스 24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은 따라서 n번째 항은 첫째 항 괄호 치시고요. 곱하기 공비 괄호 치시고 n-1제곱 이렇게. 더 다듬지 말자. 그냥 놔둬 이렇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자, 7번 봅시다. 7번. 첫째 항이 6이 아니고 5. 첫째 항이 5. 공비는 3. 등비 수열이야. 물음은 언제 처음으로 1000이 넘어가냐? 몇 번째 항부터 1000 넘어가냐? 직접 해봐도 되는데 직접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곱하다 보면 1000을 넘어갈 거야. 몇 번만 해보면. n번째 항으로 표현해보자. 자,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 녀석이 1000 이상이 되는 거야. 1000 이상. n을 찾으세요. 이잖아. 부등식 푸는 겁니다. 부등식. 자, 풀어 가보자.
나누기 5 하시고 곱하기 3 하시고 이렇게 600은 3의 거듭제곱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림셈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3의 4제곱이 81인 걸 알고 있잖아. 3을 계속 곱해봐야 돼요. 3의 5제곱은 243이고요. 3의 6제곱이 729예요. 넘어갔지 여기서부터. 그지? 따라서 6번째 항부터는 1000을 넘어갈 거라는. 자, 정리 좀 해주시고. 그래서 등비 수열이 있었어요. 자, 2 공비 3으로 해볼까? 6 8 54 162 등비 수열인 상태에서 우리 등차 수열처럼 동그라미 3번 등차 수열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자, 연속된 세 녀석 등차 수열에선 이런 게 있었어. 2, 4, 6, 8, 10, 12. 등차 수열에서는 연속된 세 개를 고르면 두 개의 합이 곱하기 2 되는 거거든. 등차 수열은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2 더하기 6 한 거랑 4 더하기 4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더했으니까 가운데 거는 자기 자신하고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의미가 이래. 그러니까 등비 수열도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얘랑 곱하면 요거는 자기 자신과 한 번 곱하면 된다. 즉 가운데 거 제곱이 되는 거지. 곱하면 가운데 거 제곱. 이런 성질이 있어요. A와 B와 C가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만들고 있었을 때는 A와 C를 곱한 것과 B제곱이 같아져. 등비 중항이라고 그래. 너희 저기 등차 필기하고랑 비교해봐. 등차 필기하고에는 등차 중항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간격만 동일하면 똑같아. 2 두 칸 띄고 54, 두 칸 띄고 여기 하나 더 있을 거야. 똑같은 거야. 둘이 곱하면 이거 제곱이 돼. 직접 확인은 하지 않을게요. 왜 그런지만 보자고. 자, A와 B와 C가 등비 수열이었어. A, B 대신에 공비 R, C 대신에 공비 R 제곱. 이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 이렇게 곱해보면 A제곱, R제곱. 요거 제곱하면 A제곱, R제곱. 같아지네. 그래서 등비수열일 때 등비중항이라는 것도 간혹 이용된다. 간혹. 그래서 문제 8번이 요거 응용 문제거든. 자, 문제 8번. 등비수열 이어요. x와 y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16분의 1,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16. 자, 요거 앞에 있는 세 개 봐봐. 16분의 1 곱하기 1는 x제곱. x가 두 개죠.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y로 갑시다. 이렇게 세 개로 갈까? 1 곱하기 16은 y제곱. y도 두 개네요. 플러스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왜 두 개씩 나와도 되냐면 x가 4분의 1이면 이렇게 돼. 그래서 y가 4가 될 수밖에 없어. 공비가 플러스니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그때 y는 마이너스 4인 거예요.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제곱이 관여되니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3분의 1 x 3 y 27. 3분의 1 x 3 y 27. 자, 앞에 3개 곱하면 1 x 제곱은 1.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다음에 y 여기 3개 곱하면 81. y 제곱은 81.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9. x가 플러스 1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구성이. 그래서 공비가 3 되는 거야. 그래서 y가 플러스 9가 되는 거라.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공비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 그래서 y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두 개 나왔다고 틀린 게 아니라 두 개가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자, 요 문제를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 등비중항이라고 하더라. 자, 9번. 9번 하고 잠시 쉴게요. 6하고 8분의 3 사이에 숫자 3개를 넣었어. 하나, 둘, 셋 넣었어. 그랬더니 이게 등비수열이 되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저 3개의 수를 순서대로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게 n번째 항 공식밖에 없어. 그래서 저걸로 풉시다. 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첫째 항이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8분의 3이야. 확실한 거는 공비를 R이라고 쳤다면 8분의 3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4제곱 한 거지. n번째 항식을 쓴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공비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곱해주면 되니까. 자, 6으로 나누면 R 4제곱이 48분의 3 16분의 1이지? 얼마죠?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4제곱해도 16분의 1이니까 답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자, 공비가 2분의 1이었을 때는 구성해보면 되지. 6 2분의 1 곱하면 3 2분의 1 곱하면 2분의 3 2분의 1 곱하면 4분의 3 그 다음이 8분의 3. 그래서 3개의 수는 이렇게 3개.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수였을 수도 있어. 답이 2개야. 모두 구하세요. 3, 2분의 3, 4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공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 꺼주세요.